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직접 만드는 인센티브 셀프 인센입니다.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삼천당제약 분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기업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바이오나 제약 쪽이 주종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주식 기법이나 공시 분석 기법 이런 거를 좀 적용해서 보시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삼천당제약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보긴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경쟁 기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얘가 지금 현재 이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특례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뭐 투자도 많이 받고, 그리고 상장을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연구개발 계속하는 이런 R&D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실제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천당제약 제가 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차트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저처럼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조금 봤는데 공시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삼천당제약은 공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가 뭐 항생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약 관련된 이런 약들을 만들고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본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얘는 원래 이렇게 뭐 항생제나 이런 뭐 경구용 알약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안약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공시로 보시면은 12년도 12월 26일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이거가 되게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이벤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DHP 코리아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 안약 저만의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1위였던 회사래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이게 인수를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업계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운이 좋게 이렇게 인수하게 됐다고 그렇게 그 친구는 얘기했었는데, 예, 뭐 제 생각은 아무튼 뭐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DHP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 안약, 점안액 이런 쪽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노가닉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이 뭐 그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 양수도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사서 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M&A나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이제 사고 그 뒤부터 되게 좀 잘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자란 돈들이 있었는지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이제 발행을 했고, 뭐 회사 합병 결정을 했죠. 13년 11월 21일에.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사실상 뭐 저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 진출을 새로 해서 신규 사업 세팅을 하면서 자금 조율도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다지는 기간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아마 2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여기 지금 2008년도 1월달 실적 보면은 뭐 되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아졌어요. 아,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 눈물 점화액이 그렇게 막 제약회사한테는 아 그거 뭐 눈물 뭐 쓰냐 뭐
라식한 사람들이 쓰고 안구건조증 뭐 그게 뭐 얼마 되겠어 했는데 이 회사가 2012년 13년도에 이 그 안구 저만 이거 1위 회사를 인수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회사가 있어요. 소아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이 윤 씨 이 회장님 쪽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회사가 삼천당 제약의 아마 40%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는 지주회사 격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투자 아니면 뭐 인수, 매각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 기업 가치를 이제 보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녀들도 뭐 이렇게 경영이나 이런 공부를 시키고 뭐 미국 같은데 MBA를 보내고 뭐 사모펀드나 PE 뭐 이런 쪽에서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좀 경영 수업을 많이 시키고 지주회사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되게 클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 경에 이 그 눈물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왜냐 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대요.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런 뭔가 시대적인 트렌드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이 시장에 대한 뭐 탁월한 안목 그리고 결정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이제 뭐 그럭저럭 하고 뭐 외형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매출이 아니라 지금 기업가치 1조 넘죠. 굉장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 참고해서 일단 들으시고 이게 먼저 앞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 요런 거 이제 보시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뭐냐면요 사채인데 돈을 빌려주면서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분리형이에요. 그래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팔 수는 없고 팔려면 채권까지 같이 팔아야 됩니다. 이게 분리형도 있어요. 아무튼 얘는 비분리형인 거고 그래서 이제 100억 모금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자가 빵프로예요. 이자 빵프로라는 거는 그냥 이자 없이 누가 빌려줍니까 돈을. 돈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자 안 받고? 이거는 주식이 오를 거니까 주식으로 줄게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빵프로인 사채는 다 그런 겁니다. 주식이 전환되는 시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 목적이 이제 뭐 카펙스 생산 설비 투자 그리고 운영 비용 오펙스 그리고 임상 뭐 R&D 파이프라인 확충 여기에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환사채도 있네요. 전환사채 100억 신주인수권 부사채 100억 해서 200억을 총 모집을 했었는데 이 공시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라고 부릅니다. 본드 워런트 예 대한 거고 이거 가져간 애들이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와 그 관련 딸린 이제 뭐 그런 그 조합들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기관 투자자가 이자 없이 가져갔다. 그냥 주가가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전환사채 같이 떴네요. 15일에. 그래서 이제 같이 내용 같이 있었나 봐요. 똑같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가져갔고요. 요거 보시고 주가랑 매핑을 시켜보세요. 보시면 배당도 여기 지금 배당률도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배당률이 아니라 현금 배당 성향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배당률은 되게 낮네요. 아마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는 보통 지주회사가 배당으로 빨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9년 1월 달에도 여기는 이제 적자가 났네요. 연구개발비가 증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다. 뭐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바인딩 파이낸셜 텀시트 체결 일본 센주 파마스리칼이라는 데에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 계약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바인딩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반 변성 치료제에 약간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거를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봤는데 계약까지 지금 된 겁니다. 독점 판매. 또 공시가 있죠. 예,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10년 동안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어느 황반 변성 이게 정확히 뭔지 제가 모르고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이 시장에서 뭐 한 10% 먹으면 얼마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같은 거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 시장, 파이프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할게요. 예, 그리고 여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이거 좀 전에 봤던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 전환가액 조정. 예, 주가가 떨어졌나? 떨어졌죠. 35,850원이었다 32,000원.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나 이런 본드 워런트 발행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바로 오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서서히 떨어져요. 이유는 아실 겁니다. 바로 오르는 케이스는 오르기 직전에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는 거는 떨어뜨려 가지고 더 이익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의 행태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빌리려면. 예, 신주의 인수권 똑같이 조정됐고 분기보고서 나오고 배당 또 했고 예, 뭐 이것도 좋아졌어요. 이제 손익구조가 또 매출 증대 그러다가 특허도 나오고 중요한 공시를 또 볼게요.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제재 미국 FDA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이거는 저도 잘 발못인 저도 임상 3상에 들어가면 굉장히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황반 변성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 시장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3상 임상 시험 계획이 나왔다는 거는 호재겠죠 아마. 그래서 결국 이거하고 아까 센주하고 다 해가지고 사업 개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지금 최초에 원래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사업에다가 이노가닉으로 그 안과 관련된 점안액 1위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쪽 시장 완전히 잘 잡고 거기서 지금 제가 그 사업 보고서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매출의 60%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잘 사업을 만들어서 오퍼레이팅 시켜놓고 지금 이제 제네릭 그리고 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이쪽 신사업을 또 한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또 사채 발행했더라고요. 예, 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 7월 16일 보이시죠? 보면 전환사채 잔액 빵원 다 전환한 거예요. 100억치 신주 인수권 전환 행사 가능 주식수 빵 다 한 겁니다. 이것도 2회차 다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는 주가가 올랐겠죠 아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7월 달에 그 전환했죠. 7, 8. 7월 달 완전 저점에 지금 전환했습니다. 여기까지 떨궈가지고 주가 조정한 다음에 저점 8월달 약간 고점인데 5만원대 전환을 다 시켰어요. 아무튼 근데 5만원대였어도 전환가액은 3만원 초반인 거예요. 전환 시켜놓고 9만 5천원 이런 겁니다. 예. 아마 많이 팔았을 거예요. 이때 5% 넘지 않는 한도면 공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팔았을 수 있고요. 전환을 시켰으니까 이제 일반주가 됐기 때문에 바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 손익구조 이 변동.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눈물이 많이 안 팔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좋아졌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발행 결과 보시면 전환사채권 3회차 또 했어요. 보시면 300억 발행했습니다. 3호 전환사채 했는데 얘도 이자율 빵이죠. 표면 만기 둘 다. 이것도 주가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볼게요. 또 한투 NH SWS 신기술 조합 뭐 이런 데서 가져가서 100억은 이제 카펙스, 50억은 오펙스, 150억은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아마 그 바이오시밀러 삼상에 대한 금액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채는 사실상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했다 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거기다가 이자 없이 그냥 사채를 발행했다? 주가 오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얘네가 받은 가격보다는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62,163원인데 사실상 주가를 많이 1, 2년 동안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하시긴 해야 돼요. 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리픽싱이 되니까. 가격이 조정됩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삼상 뭐 그런 사업적인 이벤트하고 같이 매칭을 좀 시켜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다 나왔고, 예,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사업보고서만 한번, 분기보고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뭐 적자 전환됐고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자본금 변동사항 보시면 미상환 전환사채 없어요. 전환 청구 다 됐고 신인주 인수권 부사채도 다 전환됐습니다. 그러고 새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채 같은 경우는 좀 좋아졌다. 다 전환시켰으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참 그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점유율도 있고요. 여기 보면 시장 점유율 3천당이 뭐, 예, 뭐 위에서 순위가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품목별 매출액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안과용제 62.43%. 거의 이걸로 돈 다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티어린 프리 같은 경우 저도 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보시고,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봤는데 여기가 카펙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유한양행이 1등이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400억? 뭐 이렇게 분기에 400억? 아, 연동가? 네, 뭐 400억 할 때 얘네는 한 60억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연구개발이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연구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디 나와 있던데. 예, 여기 보시면 10번 연구소 인력이 2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회사에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는 R&D 하는데 23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다 전환시키고 주가를 확 띄운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얘는 이제 종목이 주식이 2200만 주 정도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40%예요. 40% 빼면 한 1300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일 텐데 그 중에 이제 870만 주 엄청 터졌죠.
이틀 동안에 이렇게 터트리면서 상승을 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죽이면서 떨어졌어요, 다시. 그리고 뭐 이날 언제야? 이제 2월 8일 날에는 좀 무서웠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깼으니까 밑으로. 근데 지금 보면 뭉개놓고 다시 올려놨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다 일어난 거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쪽 분야 공부도 좀 적고 이 종목도 한 30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재료가 살아 있잖아요. 삼상에 대한 재료가 살아 있고 전환사채를 받아간 형들이 있다. 그래서 6만 원대에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어, 주가 오를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어디를 봐야 되나?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45,000원, 44,000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떨어져서 44,000원까지 밀리면 전환사채가 만기 돼갈 때에 멀지 않은 시점쯤부터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참고해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게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그런 뭐 망할 것 같은 그런 회사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점유율도 높고 탄탄한 편이고 다만 이제 결국 주가는 이제 성장성이 되게 중요한데 삼상이 잘 돼가지고 성장을 할 거냐 한 번 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되길 바라겠고요. 저한테 이거 물어봐 주신 분이 본인의 그 진입 가격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좀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제 매매 방법이 좀 안 맞아요. 왜냐면 너무 호흡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워낙 많은 주체들이 다 엮여 있어요. 코스피 예를 들어보면 코스피 차트를 누가 관리하는 것 같지만 관리하지 않아요. 그 누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어느 한 집단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코스피 차트가 사실상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도 보는 게 그냥 주 차트 아니면 거의 월 차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코스피도 이게 일 차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지선이 깨지고 뭐 어쩌고 뭐 그걸 누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큰 종목은 분석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기도 좀 어렵고 제가 아는 좀 분야라면 조금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 주실 때 부끄러우시겠지만 진입 가격이나 뭐 뭐를 고민하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사서 내가 뭘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그에 맞는 의견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